네, 안녕하십니까. 10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부터 우리 수업 시간 출석 체크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출석 체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제가 그 실시간 체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1시 이전에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또 이제 2시 30분에 수업을 마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수업을 이제 출석 체크를 마치겠습니다라는 제가 멘트를 올리면 거기에 이제 답을 네라고 이렇게 달아주시면 체크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적자원 개발 부분에서 HRD 이론과 실제 그 교육 훈련의 운영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8주차에는 교육훈련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교육훈련 설계에 대해서 배웠고, 지난주는 그 제가 다른 수업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다른 그 강의 링크를 제가 그렇고 또 특강 부분은 그냥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시간 되실 때 들으시라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출석했는 걸 체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출석률이 조금 아직까지 출석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스스로 출석을 내가 못 들을 만한 뭐 사정이 안 돼서 못 들었다라고 하면 연락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번 더 5월 30일까지 학교에서 출석 체크를 하라고 하니까 출석이 안 된 학생, 너무 이제 출석이 좀 미비하거나 그런 학생한테는 제가 개인톡으로 그 출석을 하라는 통보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제가 너무 많이 빠진 그 수업이 있는 경우에 제가 일시적으로 그 수업의 시간을 날짜를 좀 열겠습니다.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날짜를 좀 이렇게 더 연장을 해서 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 꼭 이제 출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단톡방에서도 제가 이걸 공지를 하겠지만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꼭 이제 이 내용들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의 특강들을 다 들었을 테고요. 그리고 8주차에 이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8주차는 여러분들 교육훈련 설계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조직의 어떤 전략과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 이런 것들과 인적 자원 개발이 하나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가져야 될 어떤 전략이 있다면 그 전략에 맞게 이런 그 HRD 담당자는 교육훈련이나 아니면은 HRD를 인적 자원들을 개발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조직이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최고 경영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영의 이념이라든가 아니면은 회사에 나아가야 이 조직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사 담당자가 인적 자원 개발 담당자가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대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소통 경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최고 경영청의 전략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 전략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누가? HRD 담당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HRD의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육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에 5가지
개발 모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5가지 개발 모형. 그래서 교육훈련 설계에 대한 5단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분석, 설계, 개발, 운영, 평가 이렇게 해서 이제 5단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모형인데 오늘은 이 이제 5단계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분석이라든가 뭐 설계, 개발에 대해서는 앞에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좀 비교적 자세하게 학습을 했고요. 지금 오늘은 교육 훈련의 운영에 대해서 이제 1시간 동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육훈련 이 HRD의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서 교육훈련 운영에서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직장 내에서의 이런 그 회사 내에서의 학습자들은 대부분 다 누구인가요? 성인 학습자들이죠. 직장 속에서 일어나는 이 학습들은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훈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알아야지 어떻게 됩니까? 성인 학습자의 특성들을 잘 고려한 교육훈련들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성인 학습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지금 학생들도 이 인적자원관리 실무에 대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어때요? 성인들이죠. 성인 학습자이죠. 그리고 성인 학습자인 동시에 나이도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하는 일도 어떻습니까?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학습자들을 대할 때와 또 지금 이제 금방 대학에 입학한 대학의 1학년들 20살 돼서 이제 바로 대학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들어오는 학생들과 지금 우리 성인 학습자들은 특성이 다르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에 대한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르고 또 이제 신체적인 특성도 다르고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도 다르고 사회적으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특성들을 고려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당연히 어때요? 우리 학교 지금 있는 학생들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HRD 회사의 인적 자원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이 교육생들은 어떻겠어요? 훨씬 더 뭡니까?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성인 학습자들은 전통 교육의 대상과는 전통 교육이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이 학교 교육, 제도권 교육과는 다른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전통적인 교육의 대상과는 다르다. 어떻게?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성인들은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형식적인 학습 외에도 삶의 현장이라 일터에서 일어나는 비조직적인 무형식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학습자는 경험과 자원을 100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어때요? 노화라는 어떤 신체적인 노화, 뭐 이런 특히 이제 신체적인 노화가 가장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저하 때문에 다양한 학습 부교재를 성인에 맞게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신체 기능의 저하라고 한다면은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뭐 시력이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오래도록 이렇게 허리
뭐 이런 척추 같은 게 안 좋아진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인 학습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전통 교육 대상과는 다른 점들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학습자의 교육을 위해서는 어떻냐, 승인들이 학습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심리적 측면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승인 교육의 효과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면 학교에 오는 그냥 여러분들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인 학습자 있잖아요. 와 또 일반적인 성인 학습자들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성인 학습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다른 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전통 교육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교육 대상들과는 확연히 다른 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인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동기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목표 지향적인 참가자입니다. 성인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왜 나이가 들어가지고 성인 교육에 참여하는가라는 걸 봤을 때 동기 유형이 목표 지향적인 참가자. 자, 이런 참가자는 어떤가? 뚜렷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달성하고 싶다. 뭔가에 대한 목표가 있다. 라는 이 목표 지향적인 그런 참가자인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목표 지향적인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뭐든 참 열심히 하겠죠. 자기 목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 지향적인 참가자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 뭐 좀 나이가 들면서 지루하다거나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극복을 위해서 학습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보면은 그 노인대학이라든가 뭐 이런 곳 아니면은 뭐 노인복지관 이런 데 가보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외로움을 극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같이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학습 지향적인 참가자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뭔가를 알고 싶어 하고 자기 성장을 하려는 근본적인 어떤 그 삶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또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인 학습자인데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성인 교육에 참여하는 나는 이 세 가지 동기 유형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인학습 이론을 고려한 여러 가지 교수 방법인데요. 켈러라는 이 학자는 학습자의 동기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필수 조건으로 주의, 관련성이 있는가, 자신감, 그리고 만족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죠. 목표 지향적인 동기 그리고 어떤 활동, 내가 누군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거, 아니면 배움을 위한 거, 여러 가지 이제 동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동기를 더욱더 강화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바로 주의와 어떤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자, 주의는 뭔가, 이런 주의 부분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더 이제 학습자가 동기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학습자가 더 많은 동기를 가질 수 있어야지 뭡니까?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직장 내에서 이 조직 내에서 또는 우리 회사의 HRD 담당자로서 어때요? 교육 시간을 빼는 게 쉽지가 않죠. 교육 시간을 빼는 게 쉽지가 않고 또 그 조직에서도 이런 학습을 하고 또 이런 HRD 뭐 교육 훈련을 운영할 때 정말 많은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투자가 되기 위해서 어때요? 학습자들이
동기 유발을 제대로 하고 그 동기가 계속 강화돼서 뭡니까? 뭔가 더 효과를 내고 그 교육의 효과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조직이 더 발전하는 걸로 다시 전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HRD 담당자들은 어떤가? 학습자의 동기를 더욱더 강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주의라는 거죠. 학습 초반에 승인 학습자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학습 초반에 학습자들의 집중을 위한 주의를 환기하고 학습자들을 집중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학습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교수 전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성이 있어야 되겠죠. 학습 내용이 학습자에게 관심과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가 하는 이게 바로 승인 학습자가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다. 예, 나는 그리고 또 지금 당장 열심히 배우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때요? 내가 하는 이 공부가 여러분들 이 과를 오게 된 게 뭐예요? IT 융합과에 오게 된 게 IT 이 부분이 내한테 필요하다라는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왔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동기부여인 거죠. 그리고 자신감. 승인 학습자가 학습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뭡니까?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들은 학습자들에게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막 힘드는 이런 공부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좀 쉬운 것부터 천천히 이렇게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지금껏 배웠던 성인 학습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껏 가졌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이 학습을 통해 가지고 또 뭔가 내 경험과 결합돼서 좀 더 응용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고 이랬을 때 뭡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고 거기에서 또 뭐가 옵니까? 만족감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가 가진 학습 경험과 성과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으로서요. 승인 학습자가 자신이 배운 내용이 의미가 있었고 활용 가치가 높다는 만족감을 가질 때 학습 효과가 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운 내용이 내가 이해하기가 쉽고 또 이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럴 때 우리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러려면은 학습 효과도 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인 학습자의 이런 특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내가 성인 학습자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랑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내가 교육에 임하는 내 자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은 훨씬 더 성인학습자의 특성들을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교시는 일단 마치고요. 잠시 뒤에 2교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